직원들의 태도가 확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행하는 가족생활입니다. 여행하는 가족생활이 알려드리는 스위스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스위스 여행 계획 세우기. 스위스에서 일단 가보고 싶은 곳을 전부 리스트에 써보세요. 저는 늘 여행 가기 전에 가고 싶은 곳을 구글에 저장을 해둡니다. 그러면 숙박할 곳을 어디에 해야 할지 답이 나오기도 한답니다. 예를 들어 숙박을 먼저 잡고 나중에 취소가 불가능한 시점일 때 가고 싶은 곳을 검색하다 보면 숙박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대문자 P인 제가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적이 꽤 있습니다. 그땐 취소하고 싶어도 스위스는 숙박비가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꼭 여행지 먼저 검색하세요. 두 번째, 숙박 위치입니다. 스위스 여행할 때 가장 궁금해하시는 숙박 위치입니다. 숙박 위치는 어디로 하면 좋을까요? 먼저 인터라켄입니다. 매일 체르마트, 루체른, 베른 등 여러 도시를 당일치기로 여행할 예정이라면 당일 날씨가 좋은 곳을 봐가며 대응할 수 있는 스위스 기차 여행 중심에 위치한 인터라켄이 좋습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면 영상이 날씨가 좋은 곳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날씨 요정이 도와줘서 그런 것도 맞지만 인터라켄 숙소를 잡고 그날 날씨에 따라 대응하며 다녔기 때문에 더 그렇답니다. 이번 스위스 여행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인터라켄 숙소와 동일한 이유로 저희와 스위스 여행 일정이 유사하다면 슈피츠도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도를 보면 슈피츠는 퉁과 인터라켄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터라켄 역 전에 슈피츠 역이 여정 중 항상 먼저 있어서 시간상으로도 유일해 보이고 저희가 스위스 여행을 다시 간다면 슈피츠의 숙소를 정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슈피츠는 인터라켄보다 숙소 수가 적으니 급하게 예약한다고 하면 선택권이 없을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그린델발트입니다. 그린델발트 피르스트에서 액티비티를 즐기고 밤에 쏟아지는 별을 보고 싶다면 그린델발트에서 숙박을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그린델발트의 평균 숙박 비용은 인터라켄에 비해 비싼 편이긴 합니다. 그린델발트에서 숙박하실 계획이라면 1박보다는 최소 2박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1박을 하신다면 아침에 나와서 짐 보관 문제, 시간 활용 문제가 있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스위스 여행은 인터라켄 혹은 슈피츠로 숙소를 정하는 게 낫고 그린델발트에서 액티비티 예정이라면 2박 이상을 그린델발트 숙박을 추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숙소는 가급적 한 곳으로 올인하는 게 비용면, 체력적인 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한 숙소에서 체크아웃을 한 뒤 캐리어들을 가지고 이동해 새로운 숙소로 가야 하고 이동 중에 여행을 하려면 짐을 보관소에 맡겨야 해 번거롭고 비용도 저렴하지 않아 불편합니다. 세 번째, 교통편입니다. 저희는 2017년 독일 소도시 여행, 2018년 포르투갈 여행을 렌터카로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었는데요. 이 여행을 통해서 저희가 렌터카 여행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렌터카 여행의 장점은요, 여행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중교통으로 못 가는 곳을 가볼 수도 있고 여행 경로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얼마든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짐을 차에 싣고 다니기 때문에 아이와 이동 시에 체력적으로 덜 힘들다는 것입니다. 렌터카 여행의 단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운전자는 술을 못 마신다는 점인데요. 유럽 여행은 또 남맥도 한 잔씩 하며 다니는 맛이 있잖아요. 운전대를 맡은 이상 그런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장거리 운전으로 피로도가 누적되어 운전자는 제대로 여행을 못 즐기는 단점도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저희의 지난 오스트리아 독일 여행에서 인스부르크에서 알프스를 넘는 도로를 운전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하고 아찔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운전을 하면서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 더 긴장하고 무서웠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스위스 패스를 선택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스위스 여행을 계획할 때는 렌터카로 할까 하고 계획을 짜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마음을 바꾼 이유는 바로 운전자의 일방적인 피로도 누적 때문입니다. 한 사람만 피곤하고 여행을 함께 제대로 못 즐길 것 같은 생각에 스위스 패스로 결정을 했어요. 스위스 패스 여행의 장단점은 렌터카와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게 바로 저희가 스위스 패스로 기차 여행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차 이동 시 함께 쉬며 창밖을 여유롭게 바라보며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결론적으로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위스는 교통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전혀 없었거든요. 다만 어린 자녀가 있으시다면 렌터카 여행도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이의 유모차에 짐까지 가지고 기차 이동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스위스 여행 경비 계획 세우기. 저희는 엑셀을 이용해서 주로 계획을 세웁니다. 유럽 여행의 경우 한국과 시차가 있어서 처음 계획을 세울 때 날짜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행 계획표 없이 숙박을 미리 예약했다 날짜를 헷갈려서 1박 숙박비를 그대로 날린 경험이 있답니다. 그 이후엔 무조건 엑셀에 적어가며 숙박 예약을 합니다. 엑셀 표를 보시면요. 이렇게 저는 헷갈리지 않도록 요일과 날짜, 숙박 장소를 적어두고요. 2박 3일이다 하면 2박 장소, 그리고 다음날 또 체크아웃 한 다음에 또 체크인 해야 되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체크인 하는 그 장소를 또 적어둡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가면서 예약을 하게 되니까 헷갈릴 일이 없고 실수할 일도 없어서 좋더라고요. 저희 영상 보시면 하루 150프랑으로 살기를 저희 자체적으로 미션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게 바로 경비 계획 때문에 그랬답니다. 저희는 항공요금, 숙박비, 스위스 패스는 한국에서 이미 결제된 금액이기 때문에 경비 계획은 현지에서 얼마가 필요할지만 예상을 해서 금액을 책정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스위스 패스 외에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곤돌라 및 액티비티 비용이 커서 150프랑 살기는 늘 실패하고 말았답니다. 끝 실패. 참고로 저희는 트래블월렛과 트래블로그 체크카드에 프랑으로 미리 환전해서 현지에서 인출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최종 여행 경비. 그럼 저희의 최종 경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종 경비는 얼마가 들었을까요? 네, 스위스 현지에서 1,760프랑 비용을 지출해 하나로 하루 평균 약 26만 원 들었고 세부적으로 보면 식비 760프랑, 관광요금 766프랑, 기타 234프랑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항공요금은 마일리지로 다녀와 경비에서 제외하였고 숙박 비용은 9박 합계 295만 원, 스위스 패스는 성인 2명 120만 원입니다. 여섯 번째, 스위스 추천 여행지. 스위스 여행에서 가장 좋았던 곳 한 곳을 꼽자면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체르마트 마테호른 일정을 꼽아보겠습니다. 이유는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압도적인 스케일이었고 체르마트로 가는 기차에서 보는 뷰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특히 리펠제에서 걸었을 때 우주 행성에 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 PD는 어디였나요? 네, 저의 경우에는 그린델발트인데요. 그린델발트는 그냥 마을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웠어요. 스위스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모든 이미지들, 예를 들면 높은 산봉우리, 초록 잔디, 소, 아기자기한 샬레들까지 그냥 모든 게 다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있기만 해도 좋은 마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체르마트가 최고 아니었어? 그린델발트. 세원이는? 진짜? 저희 아들의 경우는 액티비티 때문에 그린델발트가 좋았다고 한 것 같네요. 일곱 번째, 스위스 여행할 때 미리 알았으면 좋을 것. 첫 번째, 인사를 미리 하면 내가 즐거워진다. 식당이나 또는 기차 안, 매표소 등에서
외국인들과 눈이 마주치거나 대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먼저 헬로우를 해보세요. 직원들의 태도가 확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항상 땡큐도 잊지 마시고요. 마음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have a nice day, have a good day 정도 해주시면 정말 친절함이 배로 돌아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Have a nice day. All good, all good. Thank you very much. Have a nice evening. Thank you so much. Thank you. 두 번째, 관광지 카페 노 피크닉. 관광지 안 특히 전망대 매점 등에서 직접 가져온 음식을 못 먹는 경우가 많았어요. 노 피크닉이라고 적어두더라고요. 컵라면이나 도시락을 매점에서 드실 계획이셨다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쿱에서 현금 카드 계산 잔돈 안 남기기. 여행지에서 남는 동전만큼 아까운 게 없습니다. 불필요한 동전을 안 남기기 위해서 쿤마트에 가실 경우 동전을 드리고 나머지 잔액을 카드로 결제해 보세요. 동전과 프랑 계산이 너무 어려우시다면 스위스 분들께 계산을 한번 맡겨보세요. 정말 친절하게 잘 도와주시더라고요. 네 번째, 모자, 선크림, 선글라스 필수로 준비하기. 햇살이 한국과 달리 더 따가운 것 같았습니다. 트레킹이 예정에 있으시다면 선크림 모자 꼭 준비해 가세요. 다섯 번째, 짐이 많으면 무조건 기차역 가까운 곳에 숙소를 얻자. 스위스 여행은 이동이 많아서 여행을 해보니 무조건 숙소는 역과 가까운 곳이 최고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터라켄 숙소가 정말 뷰 하나는 엄청 아름다웠는데요. 역과 거리가 있어서 여정을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 이미 몸은 힘든 상태였는데 집까지 들어가는 시간도 여정에 포함돼 버려서 더 힘들고 지치더라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숙소 안에 있는 시간도 적기도 하고 그래서 예쁜 숙소를 찾는 것보다는 역과 가까운 숙소를 얻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섯 번째, 기차 타면 화장실을 이용하자. 화장실이 유료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혹시 주변 화장실을 못 찾으셨다면 기차 안 화장실도 깨끗하고 좋았어요. 일곱 번째, 비상 상황을 대비해 1.5프랑을 항상 준비하자. 유료 화장실이 거의 2프랑 또는 1.5프랑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화장실용 동전을 미리 만들어 준비해 두면 급할 때 아주 요긴하게 쓰이실 거예요. 동전 모양이 정말 다양해서 헷갈리고 어려우실 거예요. 미리 준비해 두시면 당황할 일은 없겠죠? 구글 지도보다는 SBB 어플을 사용하자. 여러분, 스위스는 구글 지도보다 SBB입니다. 교통편으로 이동 시에는 SBB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완전 정확합니다. 아홉 번째, 기차문 버튼 누르자. 이 정도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기차 타실 때는 버튼을 누르셔야 문이 열립니다. 열 번째, 물은 꼭 챙겨가자. 마트에서 생수 1.6프랑이 관광지 매점에서 6프랑이 되는 매직. 그리고 스위스 수돗물은 마실 수 있는 물이니 수돗물을 챙겨가는 것도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11번째, 스위스 여행에서만큼은 내가 P여도 J가 되어야만 한다. 이건 제가 MBTI P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히 스위스 패스 여행이라면 스위스 상점이나 쿤마트가 5시 또는 7시면 대부분은 문을 닫기 때문에 일찍 들어와서 장을 보시려면 일정이 또 일찍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첫 출발이 느리거나 일정 하나가 지연된다면 모든 일정이 연쇄적으로 느려져 결과적으로 계획이 모두 틀어지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저희가 블라우제 호수에 간 날 웨시넨 호수도 한 바퀴 돌고 오려고 했는데 그날 터보건을 더 많이 타는 바람에 웨시넨 호수를 가까이 가보진 못하고 왔었어요. 시간이 모자라더라고요. 스위스 여행만큼은 다시 못 갈 곳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계획해서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주방이 있는 숙소를 예약해 음식을 해 먹자. 스위스는 식당에서 피자 한 판에 맥주 한 잔만 시켜 먹어도 10만 원은 우습게 나옵니다. 그만큼 물가가 비싼 편인데요. 3인 식구가 제대로 배불리 식당에서 밥을 사 먹는다 치면 한 끼에 2, 30만 원은 우습게 나오겠더라고요.
매일 이렇게 사 먹는다면 스위스 여행 한 번 갔다가 정말 통장 되겠죠? 사실 스위스 음식이 그렇게 특이하거나 맛있는 음식이 있는 편은 아니라서요. 그래서 저희는 스위스에서 최대한 장을 봐서 요리를 해 먹었는데 비용도 아꼈을 뿐만 아니라 스위스의 재료로 요리를 해 먹는다는 자체가 상당한 즐거움이었습니다. 결국 절약이 많이 되어서 마지막 날은 남은 프랑으로 맛있는 퐁듀를 사 먹었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10월 초부터 9박 11일간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여행하기에 날씨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만 쌀쌀했고 낮에는 반팔 입고도 활동할 수 있을 만큼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햇살이 뜨거울 정도로 날이 맑았고 체르마트에서 마테오른도 원 없이 보고 왔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스위스 여행, 가기 전 보면 좋을 정보 모두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들 여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